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생은 마치 유유히 흐르는 강물 위를 떠다니는 배와 같습니다. 젊을 때는 거친 파도를 헤치며 속도를 내는 것이 미덕이었겠지만, 60세를 넘어선 지금은 다릅니다. 이제는 조급함보다는 평온함이, 남과의 경쟁보다는 나의 건강이 훨씬 더 소중해지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어떤 분은 80세에도 청년처럼 산을 오르내리시는데 어떤 분은 환갑이 지나자마자 여기저기 아픈 곳이 늘어납니다. 과연 이것이 단순히 타고난 체질 때문일까요? 2024년 발표된 노년 건강학 연구들에 따르면 노후의 건강 상태는 유전보다 습관과 환경에 의해 70% 이상 결정된다고 합니다. 아이고, 나는 이미 늦었어 라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몸을 서서히 병들게 했던 사소한 습관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당장 오늘 밤부터 바꾸어야 할 잠자리 환경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오늘 저희가 나눌 이야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내 몸에 독이 되는 식습관. 둘째, 보약보다 중요한 수면 습관. 셋째, 노년을 불행하게 만드는 주거 환경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남은 40년 인생을 바꾸는 소중한 열쇠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하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과식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시니어 여러분, 밥이 보약이다 라는 말 들어보셨지요?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이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릴 수 있습니다. 잘 먹는 것이 중요하지만 많이 먹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우리 몸의 소화기관도 기계와 같아서 오래 쓰면 성능이 떨어집니다. 젊을 땐 돌도 씹어 먹었다지만 지금은 위장의 연동 운동 능력이 30% 이상 감소한 상태입니다. 실제로 서울의 한 대학병원 소화기내과 자료에 따르면 노년층 응급실 방문 사유 중 상당수가 급체와 그로 인한 심장 압박이라고 합니다. 과식을 하면 우리 몸은 그 많은 음식을 처리하기 위해 모든 혈액을 위장으로 집중시킵니다. 그러면 뇌와 심장으로 가야 할 혈액이 부족해지죠. 식사 후에 유독 졸음이 쏟아지거나 가슴이 답답하다면 그것은 몸이 보내는 비명입니다. 62세 김철수 씨 사례를 들어볼까요? 김 씨는 평소 남기면 벌 받는다 며 늘 밥그릇을 싹싹 비우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식후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으로 병원을 찾았고 원인은 과식으로 인한 복압 상승과 심부전 악화였습니다. 이후 김 씨는 식사량을 80%로 줄이는 하라하치부, 배가 80% 찼을 때 멈춤, 습관을 들였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3개월 만에 만성 피로가 사라지고 혈압약 용량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께 제안합니다. 오늘부터 식사하실 때 젓가락만 사용해보세요. 국물을 덜 먹게 되고 자연스럽게 꼭꼭 씹게 됩니다. 뇌가 배부름을 느끼는 데는 20분이 걸립니다. 천천히 드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보약 한 제보다 귀한 건강을 챙기시는 겁니다. 두 번째, 냉장고에서 꺼낸 찬 음식을 멀리하세요. 여름철 얼음물 한 잔, 정말 시원하시죠? 하지만 시니어의 위장에게 얼음물은 얼음 화살과 같습니다. 우리 몸의 효소는 36.5도에서 37도 사이에서 가장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찬물이 들어가면 위장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며 소화 효소의 활동이 멈춰버립니다. 특히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과일이나 물을 드시면 위 점막이 수축하면서 혈류량이 줄어듭니다. 이는 만성위염이나 과민성 대장 증후군의 주범이 됩니다. 한의학에서도 복문행통, 배는 차가우면 통증이 생긴다 이라 하여 배를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을 장수의 첫 번째 조건으로 꼽았습니다. 실천 루틴을 알려드립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냉장고 물 대신 미지근한 음양탕을 드셔보세요. 뜨거운 물을 반쯤 붓고 그 위에 찬물을 부어 대류 현상을 일으킨 물입니다. 이 한 잔이 밤새 끈적해진 혈액을 깨끗하게 씻어내고 위장을 깨우는 최고의 보약이 됩니다. 세 번째,
화난 상태에서의 식사는 독을 삼키는 것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점입니다. 기분이 좋지 않을 때는 차라리 한 끼 굶는 것이 낫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소화기관으로 가는 혈류를 차단하고 근육을 긴장시킵니다. 기분 나쁘게 먹었더니 체했다는 말은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식사 전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시나요? 이 음식이 내 몸을 살린다. 는 감사한 마음으로 한번 웃고 식사를 시작해 보세요. 식사 전 1분간의 명상이나 가벼운 심호흡 3번이 소화액 분비를 2배 이상 촉진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여러분, 잠이 보약이다. 라는 말은 나이가 들수록 뼈저리게 다가오는 진리입니다. 젊을 때는 어디서든 머리만 대면 잘 잤지만 60세가 넘으면 잠자리의 미세한 온도와 공기 변화에도 몸이 즉각 반응합니다. 특히 시니어에게 잠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니라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고 뇌 속의 노폐물을 씻어내는 청소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수명을 갉아먹는 치명적인 수면 환경 3곳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차가운 바닥에서 잠을 자지 마세요. 한국인들에게 온돌 문화는 익숙합니다. 여름에는 시원한 거실 바닥에 눕는 것이 낙이고, 겨울에는 뜨끈한 아랫목에 몸을 지지는 것이 최고라고들 하시죠.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바닥에서 자는 습관이 관절과 심장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먼저, 냉기위 문제입니다. 낮 동안 데워졌던 바닥은 새벽이 되면 급격히 식습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차가운 기운은 우리 몸의 하체 근육을 경직시키고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근육이 약해진 시니어가 차가운 바닥에서 자고 일어나면 무릎과 허리가 뻣뻣해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또한 바닥은 침대 위보다 먼지 농도가 3배 이상 높습니다. 바닥에서 불과 10에서 20cm 높이에서 숨을 쉬면 진먼지 진드기와 미세먼지를 그대로 들이마시게 되어 만성기관지염이나 비염을 악화시킵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침대 생활을 하는 시니어가 바닥 생활을 하는 시니어보다 기상시 낙상사고 위험이 40% 낮다고 합니다. 바닥에서 일어나려면 손목과 무릎에 과도한 힘을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침대 사용이 어렵다면 최소한 10cm 이상의 두꺼운 매트리스를 깔아 냉기와 먼지로부터 몸을 보호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강한 바람이 직접 닿는 곳에서 잠을 자지 마세요. 여름철 선풍기나 에어컨 바람, 혹은 창문 틈새로 들어오는 칼바람은 시니어의 신경을 마비시키는 주범입니다. 밤이 되면 우리 몸은 체온 조절 능력이 평소보다 떨어집니다. 이때 찬 바람이 피부에 직접 닿으면 혈관이 수축하면서 혈압이 급상승합니다. 특히 얼굴 쪽으로 바람을 맞으며 자는 습관은 매우 위험합니다. 안면 신경으로 가는 혈류가 차단되어 입과 눈이 돌아가는 구안화사가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67세 이영희 씨는 무더운 여름밤 선풍기를 얼굴 쪽으로 고정하고 잤다가 다음날 아침 한쪽 얼굴이 움직이지 않아 큰 고생을 하셨습니다. 노년기에는 면역력이 약해져 작은 온도 변화에도 신경계가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바람은 간접풍 원칙입니다. 선풍기는 벽을 향하게 하여 공기를 순환시키고 에어컨은 무풍 모드나 취침 모드를 활용해 실내 온도만 26-27도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배와 가슴은 반드시 얇은 이불로 덮어주세요. 오장육부의 온도가 1도만 내려가도 면역력은 30%나 급감합니다. 세 번째, 밀폐된 좁은 방에서 잠을 자지 마세요. 추운 겨울이나 소음 때문에 창문을 꽉 닫고 주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밀폐된 공간에서의 잠은 서서히 산소 부족 상태를 만듭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내뱉는 이산화탄소는 방 안의 공기질을 급격히 떨어뜨립니다. 산소가 부족한 환경에서 자고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어지러운 증상이 나타납니다. 뇌에 충분한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 깊은 잠인 서파 수면에 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치매 발병률을 높이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심장질환이나 천식이 있는 분들에게
산소 부족은 새벽녘 심장마비의 위험을 높이는 트리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잠들기 전 5분만이라도 맞바람이 통하게 환기를 시켜주세요. 만약 소음 때문에 창문을 열기 힘들다면 방문을 조금 열어 거실 공기가 유입되도록 해야 합니다. 방 안에 산세베리아나 고무나무 같은 공기 정화 식물을 두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맑은 공기는 그 어떤 영양제보다 여러분의 뇌를 건강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사느냐가 당신이 누구인지를 말해준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직장 근처, 아이들 학군 좋은 곳이 최고의 명당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으면 주거지를 선택하는 기준이 완전히 바뀌어야 합니다. 이제 집은 단순히 잠을 자는 곳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체적 안정과 정신적 평온을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노년에 반드시 피해야 할 혹은 벗어나야 할 4가지 환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습기가 많고 해가 들지 않는 곳에서 살지 마세요. 햇빛은 노년 건강에 천연 비타민입니다. 만약 지금 사시는 곳이 북향이라 낮에도 어둡거나 환기가 잘 안 되어 벽지에 곰팡이가 자주 핀다면 이는 단순한 인테리어 문제가 아닙니다. 습한 환경은 시니어의 호흡기와 관절에 치명적인 독을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의료계의 보고에 따르면 습도가 70% 이상인 환경에서 생활하는 시니어는 건조하고 쾌적한 곳에 사는 분들보다 관절염 통증 수치가 2배 이상 높게 나타납니다. 습기가 관절 내부의 압력을 높여 통증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곰팡이 포자는 눈에 보이지 않게 공기 중을 떠다니다가 면역력이 약해진 여러분의 폐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만성 기침과 폐렴의 원인이 됩니다. 집안에 눅눅한 냄새가 난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몸이 병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햇볕이 잘 드는 양지로 거처를 옮기거나 제습기를 풀가동하여 실내 습도를 50% 내외로 반드시 유지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자녀들과 너무 멀리 떨어져 살지 마세요.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다, 나는 혼자가 편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통계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독거노인의 우울증 발병률은 가족과 왕래가 잦은 분들에 비해 3배나 높습니다.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뇌세포를 파괴하는 질병입니다. 그렇다고 반드시 한 집에 살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른바 반경 5km 위 법칙이 필요합니다. 차로 10에서 15분 내외, 언제든 필요할 때 얼굴을 볼 수 있는 거리에 사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가 들면 예상치 못한 낙상이나 급성질환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때 골든타임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은 멀리 있는 명의가 아니라 바로 근처에 사는 가족입니다. 대화할 상대가 없어서 하루 종일 TV 소리만 듣고 계시진 않나요? 가족, 혹은 마음이 맞는 이웃과 물리적으로 가까운 곳에 머무는 것, 그것이 노년의 심리적 안전판입니다. 세 번째, 지형이 험하고 편의시설이 먼 곳에서 살지 마세요. 경치 좋고 물 맑은 산속 전원주택, 많은 분의 로망일 것입니다. 하지만 무릎 관절이 약해지고 근력이 떨어지는 60대 이후에는 산비탈이나 계단이 많은 집은 감옥이 될 수 있습니다. 외출 한번 하려면 가파른 언덕을 내려가야 하고 장을 보거나 병원을 가기 위해 한참을 운전해야 한다면 결국 집에만 고립되게 됩니다. 노년의 주거지는 반드시 평지여야 합니다. 그리고 집 주변 500m 이내의 병원, 약국, 대형 마트, 그리고 무엇보다 산책할 수 있는 공원이 있어야 합니다. 일본의 장수 마을 연구에 따르면 장수 노인들의 공통점은 매일 걷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걷기 좋은 평탄한 지형과 접근성 좋은 편의시설은 여러분을 집 밖으로 유인하고 사람들을 만나게 하며 결국 신체 기능을 유지하게 만듭니다. 산속에 고립된 평화보다 도시의 편리한 소음이 노년 건강에는 훨씬 유리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네 번째, 소음과 오염이 심한 곳에서 살지 마세요. 도로변의 소음이나 공장 근처의 탁한 공기는 시니어의 자율신경계를 망가뜨립니다. 밤낮으로 들리는 자동차 경적 소리와 타이어 마찰 소음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를 촉진합니다. 이는 고혈압과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또한 미세먼지와 대기 오염은 노인성 치매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연구가 계속해서 발표되고 있습니다. 깨끗한 공기를 마시며 조용한 환경에서 휴식하는 것은 사치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권리입니다. 만약 현재 거주지가 지나치게 시끄럽거나 공기가 탁하다면 방음 창호를 보강하거나 공기 정화 설비를 갖추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환경이 바뀌지 않으면 건강도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우리 노년의 삶을 지탱하는 식습관, 수면 습관, 그리고 주거 환경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생각보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사소한 것들이 우리의 소중한 건강과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에 조금 놀라지는 않으셨나요? 60세라는 나이는 인생의 황혼기가 아니라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는 인생 2막의 출발점입니다. 지금까지는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오느라 정작 자신의 몸과 마음을 돌볼 겨를이 없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여러분 스스로가 세상에서 가장 귀한 대접을 받아야 할 때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들을 한꺼번에 다 바꾸려고 조급해하지 마세요. 오늘 저녁 식사에서 딱 3번 더 꼭꼭 씹어 먹는 것, 자기 전에 창문을 열어 5분간 환기하는 것, 그리고 내일 아침 거실에 든 햇살을 보며 미소 짓는 것, 이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모여 여러분의 80대, 90대를 찬란하게 만들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서럽다는 말 대신 나이가 드니 이제야 삶의 참맛을 알겠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고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건강한 노후를 향한 첫발을 훌륭하게 내디디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주변의 소중한 친구분들이나 가족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공유가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따뜻한 댓글 한 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가 더 좋은 지혜를 찾아오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인생이라는 강물 위에서 여러분의 배가 평온하고 행복하게 나아가길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에 깊은 교훈과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여러분의 인생은 눈부시게 아름다울 것입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